차가 멈춰서고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가 천천히 사고 현장으로 걸어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던 차우석. 그 시야에 들어온 인물 바로 한설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다 한설아 계획 아니야? 근데 이 장면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숨어 있어요. 사건의 시작은 그 전날입니다. 설아는 협박 전화를 받고 찾아갔던 장소가 어딘지 알아냅니다. 바로 펠릭스 스토리지. 로얄 옥션과 계약된 외부 보관소인데 이상하게도 일반 직원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곳입니다. 김선혜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창고였고 공식 기록상 아무것도 보완된 적 없는 공간이었죠. 말 그대로 존재는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창고. 이런 데서 뭔가 발견되면 무조건 의미가 있겠죠. 설아는 그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작품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시리아의 고아. 이 작품 기억하시죠? 백준범이 설아에게 맡겼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 왜 김선혜의 비밀 창고에 있는 걸까요? 이 순간 설아 머릿속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시리아.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확인하려고 하죠. 과거 이수호의 사진 속에 백준범이 있는지.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닙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예고편에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이수호와 백준범이 함께 찍힌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장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시각, 도은혁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설아는 결국 차우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백준범 이수호랑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석도 이미 단서를 잡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진실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설아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하고 우석의 차를 발견하고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사고 장면이 이어집니다. 차량 전복, 피투성이가 된 우석,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설아. 이 장면 다시 보면 느낌이 달라요. 이건 설아가 왔다가 아니라 한설아가 또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배우, 바로 백준범입니다. 이광진 팀장과 차우석을 동시에 제거하려던 시도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백준범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시간을 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설아는 갤러리에서 이수호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되죠. 이유는 단 하나. 시리아. 수호는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려 했고 설아는 그를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죠. 가면 헤어지자. 수호는 떠났고 그 이후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한 명. 백준범. 이수호와 같은 학교, 같은 시기. 그리고 아마도 늘 비교당하던 존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도 출발선도 모든 게 달랐던 두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준범은 설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욕망이 생겼을 겁니다. 저 여자를 가져야겠다. 그런 방법은 하나죠. 수호를 치우는 것.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충분히 이어집니다. 수호를 시리아로 보내고 그 죽음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게 바로 백준범이라는 인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만들고 그림을 사고 설아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수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1화에서 그 장면이 그렇게 이상했던 겁니다. 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설아의 대답. 전 한 번 본 사람은 잊지 않아요. 이 대화 그냥 로맨틱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의 과거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백준범이 진짜 범인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시켜서 제거하려는 시도도 했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살해 방식이 다릅니다. 백준범은 직접 손을 더럽히는 타입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이수호, 최영호, 윤승재, 김윤지, 이 죽음들은 단순한 청부살인 느낌이 아닙니다. 더 정교하고 더 오래된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백준범은 범인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진짜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백준범은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판을 짜고 백준범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진짜 범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화 예측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